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에 오늘 기아 대책 미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정승호 목사님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정승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멀리 시카고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네. 예,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그렇죠. 거의 한 1년 반 만에 그렇습니다. 들려왔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팬데믹이 목사님 사역에 미치는 그 영향이 참으로 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네. 먼저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기아 대책 국제본부 사역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네네.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들이 한번 나눠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우리 네. 한인들에게 알려진 이 단체는 네. 1971년도에 미국 사람 닥터 레리워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분이 그때 당시에 IT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제적인 구호단체의 부총재로 섬기면서 IT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몇 가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이 사람들을 돕고 구호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질문을 하며 어느 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레리우드 박사의 꿈속에 수많이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일어나서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미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제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냐고. 그래서 그는 그 잠을 더 이룰 수 없어서 기도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즈음에 동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로 독립하게 됩니다. 네. 그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때 이 독립한 새로운 나라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동시에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닥터 레리워드 박사님은 그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래서 저희 사역의 포커스는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한 4가지의 창으로 보면, 네. 미국이나 한국처럼 복음과 경제적인 부여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또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있고, 또 아프리카 일부, 중남미 일부 나라들처럼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저희의 1차 선교 대상, 사역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적인 굶주림과 육체적 굶주림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 이름을 푸드 포 더 헝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헝그리는 피지컬 헝그와 스피리추얼 헝그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푸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시편에 있는 푸드 투 더 헝그리라고 하는 그 문구에서 채용을 해서 전치사만 푸드 포 더 헝그리로 바꿔가지고 이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저희의 중요한 타겟은 영적 굶주림과 육체적 굶주림이 오버랩된 나라, 지금 이제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역이 2대 국제회장이었던 일본인 3세 이분, 지금은 이제 그 로잔의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자기 조국인 일본에 이 사역이 건너가게 됐고, 일본에서 일본 국제기아대책기구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일본 분들이 푸드 포 더 헝그리를 일본식 한자로 바꾸다가 이게 기아대책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분들이 한국을 보면서 또 저기 예수 잘 믿고 이런 나라가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아대책에 시드머니를 주고, 그래서 한국 기아대책이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 같은 동양 문화권이니까 이 푸드 포더 헝그리를 그냥 한국 사람들은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고, 그것이 저희 미주 한인본부까지 이렇게 한인 문화권에서는 똑같이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해서 온 세계의 영적 품질과 육체적 품질이 있는 곳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대책이 소위 기아대책 Food for Hungary라고 하는 그 단체가 시작이 된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서 네. 기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큰 꽃을 피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굉장히 NGO 단체로서 상당히 큰 위상을 가지고 예, 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 지금 어떤 시인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으로 만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989년도에 처음 이제 설립이 돼서 한국기아대책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해외를 돕는 그 NGO로서 처음 등록이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한국은 수혜 국가였거든요. 그렇죠. 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혜를 받는 나라에 있었는데,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 아니라 우리 기아대책이 먼저 한국 내가 아니라 제3세계 다른 나라를 돕는 단체로 선교적인 NGO로 그렇게 설립이 돼서 한국교회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그 3년여 동안 한국에 잘 아시는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시고, 또 오라클 코리아 회장이었던 유원식 회장님이 또 회장을 맡으셔서 명실상부한 미셔널 NGO로 선교 구호 기구로 한국 교계와 또 한국 사회에 신뢰도 최고 등급을 받는 3년 연속 등급을 받는 그러한 기구로 단체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월드비전이나 컴패션 또 굿네이버스 등과 함께 가장 신뢰받는 기구로 그렇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리 초대의 회장, 정정석 장로수 장로님과 참 오랫동안 그 교분을 갖고 또 우리 CCC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당시 때 아주 참 성과 열을 다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알아줄 만큼 그리고 수많은 많은 외국 단체 그 기관들에게 이렇게 구호를 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에 또 단체가 또 좀 이렇게 줄어들면 상당히 가슴이 아플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유능하신 분들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정정숙 장로님을 이제 처음 뵌 게 저도 이 사역 이제 시작한 지 17년 됐는데 17년 전에 이제 그때 당시 정정숙 장로님은 한국의 이제 부회장이면서 저희의 이사로 설립 이사 중에 한 분으로 저희 미주본부에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모셔서 이렇게 이제 투어도 같이 하고 사역에 대한 비전도 함께 나누고 참 어떤 롤 모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그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하셔서 그때 한 65세쯤 이렇게 되셨을까 이렇게 준비했을 텐데 이렇게 큰 단체로 이렇게 그때 한국 20주년쯤 이렇게 조금 됐을 겁니다. 이렇게 큰 단체로 20년 만에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여쭸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한 45살쯤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20년 그때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정 목사는
몇 살에 시작했냐고 이 사역을. 그래서 제가 40인가 41살에 시작했다. 그럼 나보다 젊어서 시작했으니까 20년 뒤면 나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정정석 장로님의 그 비전에 꽂힌 열정은 그 누구도 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 또 초창기에는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어떤 단체든지 선교기구든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추억이 다 되어버렸네요. 벌써 그런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우리 또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저 같은 정치니까 그렇죠. 정정숙 장로님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을 통해서 한국 기아대책이 밑거름 토대를 잘 마련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캄보디아에 파송되었던 이성민 선교사님이 인터림을 잘 맞춰서 후임으로 이제 전문가 경영 시대로 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오라클 대표였던 그 유한식 장로님 이분이 이제 맡아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소식은 듣는데 어떻든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그리고 미래가 더 밝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쁘고요. 그럼 미주에 있는 우리 국제기아대책 그리고 한국부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정성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한인본부는 한국 기아대책하고 미국 기아대책 국제본부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미주의 한인 교계와 한인 사회에 이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1996년에 한미 기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은 그냥 똑같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푸드 헝그리 인터내셔널 똑같은 이름이지만 LA에서 양충길 목사님의 과 또 지금은 시드 파송으로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신 또 양선교사님 계신데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제 북한 사역과 또 그 제3세계 돕는 사역을 잠깐 하다가 1년 반 만에 실무를 맡을 분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바람에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국제원으로 이관됐다가 2002년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원상 목사님, 우리 선교교회에서 잘 아는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이원상 목사님에게 비전 쉐어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다시 2002년도에 다시 전국적으로 후원 교회와 이사 교회들을 이렇게 모아서 워싱턴 쪽에서 워싱턴 볼티모어 베델 교회 당시 이승근 목사님을 회장으로 하고 유원상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 19년, 내년이면 이제 저희도 20주년이 되는데 제가 그 20년 중에 거의 17년을 제가 맡아서 초창기부터 했는데 정정석 장로님하고 약속한 것을 제가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사역의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미주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또 한인 기업가들 또 크리스천들 이렇게 두셨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기아대책본부의 한인부에서 한미 기아대책본부에서 하시는 일들,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애청자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CFCT라고 하는데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공동체에 아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여성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가난하든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디제스터가 생기면 가장 vulnerable한 사람들은 이제 여성과 아동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마을이 온전해야 되고 그 교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런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이 깨진 지역고 가정이 있어도 온전한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이제 그 어린이 중심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아이들을 결연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결연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그 아이들의 센터를 운영하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들의 이렇게 공동체에 보면 거의 그 학교 가는 일은 무상 교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와라. 그럼 무상 교육 시켜주겠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그 교육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쿨 서플라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선생님 월급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난한 나라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저희가 그 차일드 스폰서십을 통해서 아이들 급식도 하고 그다음에 스쿨 서플라이 제공하고 텍스트북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고 유니폼도 제공하고 또 학교 자체 건물이 없는 것은 학교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를 다 제공을 하죠. 또 거기다가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위해서 애프터 스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나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을 붙여줘서 멘토링도 해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아름답게 어렸을 시절 자라간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사랑받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영적인 건강 또 이렇게 사회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다 채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선교사님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제 매년 이렇게 나가 보면 특별히 그 인도에서 이렇게 해서 교제했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 CDT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과 후에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어떤 학용품들과 생활 필수품들을 제공해 주면서 또 교회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구하는 그런 사회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 제기아 대책 굉장히 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세계의 이 지금 같은 그런 아동들을 보살펴주고 대책을 세워주는 그 기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기아 대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장점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건 월드비전, 월드비전, 컴패션, 뭐 이제 굿네이버스, 우리 이렇게 이제 월드 컨선, 월드 컨선 등등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처음 우리가 생긴 그 비전, 타겟한 데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일반 사회에 있는 일반 그런 선교들, 기독교 베이스로 생겼지만, 뭐 적십자 뭐 이런 것처럼 그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하고 컴패션은 둘 다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독립돼서부터 시작했고 기독교 베이스의 또 미국의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좋은 단체인데, 월드비전은 이제 그런 기독교를 넘어서서 이렇게 사회적인 네. 그런 단체가 거의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딱 어린이 결연뿐만이 아니라 뭐 기독교 지역 사회 개발에 관련된 많은 일들, 또 그냥 기독교 이름을 떼고도 할 수 있는 사회 개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교회 프렌들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컴패션입니다. 예, 컴패션이고, 그 다음에 월드비전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굿네이버스입니다. 네. 굿네이버스는 월드비전에 있던 한국 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네. 월드비전에서 나와서. 그래서 월드비전하고 굿네이버스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인데, 컴패션은 그 중에서 펀드레이징을 거의 다 교회에서 해서, 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해서, 또 필드는 가난한 나라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그 주일학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뭐 교육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하이어해서 그분들을 디렉터로 삼아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교회 프렌들리하고요. 근데 저희는 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발 더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교회가 없고, 또 복음이 아주 가난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아주 적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캔포리 윈도우나 센시티브한 지역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헝거코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타겟을 어린이와 여성들 이런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은 미셔널 NGO로서 그런 전통적인 선교단체가 가서 일하기 어려운 지역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린이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다. 네. 필드에 선교사랑 협업하는 건 있습니다. 뭐 구충제를 나눠준다거나 무슨 모금을 사역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협업을 하지만 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인들을 네. 하이어해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근데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 기아 대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지금 12가정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의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뭐 다들 아마 마찬가지지만 지역사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립한 이후에 선교적 돌파가 일어난 뒤에 우리가 교회가 자립되면 우리가 거기가 선교사를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는, 선교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가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즉 선교적 돌파, 자립된 교회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들어갈 때마다 엑시트 전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름을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해요. 네. 졸업. 그래서 우리가 가서 10년, 뭐 이제 보통 대개 10년인데 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마을이 영적인, 육체적인 자립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도달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듀에이션 하는 셀러브레이션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기준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보건소에도 병원이 세워지고, 이제 이런 정도. 그다음에 자립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저희는 모든 리더십들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0년 단위로 목표로 해서 그레듀에이션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그럼요. 그래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렇게. 근데 선교 현지에 가볼 것 같으면 이렇게 10년 동안 자립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져서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데에 개척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데까지 이르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 국가들은 사실은 쉽지 않고요. 네. 동남아 지역들이 가장 동남아와 중남미 그다음에 그 동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열매가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게 편차들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어떻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국제기아대책본부 그리고 한국기아대책 Food for Hunger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여기에 브로셔를 가지고 오셨는데 전화 연락처가 여기에 있습니까? 예. 예. 저희 오피스는 한인본부 오피스는 예. 시카고에 있고요. 예. 847-296-4555이고요. 예. 저는 7day 24하고 항상 전화기가 열려 있습니다. 네. 703-473-4696. 네. 목사님에 대한 연락처를 보내주셨으니까 혹시 과거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가 한 어린이라도 열방에서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방송을 듣고 보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말한 거 아래에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겠습니다. 그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목사님 지금 곧 17년, 20년에 가까운 사역들을 미국의 기아대책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앞으로의 비전, 그 꿈이라고 할까요? 사역의 계획 한번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역에 처음 들어올 때 이원상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이원상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이 단체가 막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원상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가 국제적인 선교 구호기구인데 미셔널 NGO인데 여기 그냥 그땐 제가 그 영주권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부 마치고 이제 바로 여기에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퇴 때까지 사역할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들어오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영주권이나 받고 말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분 성품상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시는 분인데 제 비전을 확인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금방 대답을 하지 사실 못했어요. 근데 그 한 몇 초 사이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또 왜 나에게 이런 곳을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게 장애인 그 맹인들 그 이제 시각장애인들이죠. 시각장애인들 그를 위한 선교 서클을 만들어서 같은 신학생들하고 부천에 있는 경기맹학교 부평이죠. 부평에 있는 경기맹학교에 저희가 매번 인천회강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맨 처음 누구에게 증거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딱 들어지면서 나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셨구나. 네.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노동자 선교한다고 공장에도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그 평창 산골짜기에 화전민들촌에 가서 처음 목회를 시작을 하고 네. 또 그 뒤에 공부한 것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 또 북한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공부하게 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계속해서 제게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하신 그런 비전을 제게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만 네. 계속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네. 제가 섬길 수 있는 모두에게 할 수는 없지만 가난하고 취약한 그런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일이라면 끊임없이 달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성호 목사님 앞으로의 좋은 그 포부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이 한결같이 마지막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 전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호 목사님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성호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기아 대책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